우리 집회에 항상 오프닝 연설을 해주시고 계시는 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이신 조맹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크 성능이 좋네요. 우리 8년 전에 우리 동지로시 시작했던 곽여수아가 심성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요구사항이 항상 그렇습니다. 법조카르텔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고, 그리고 법조카르텔이 지금도 계속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옹호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놔줄 거다. 그러니까 그 털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오늘 또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법원을 12명에서 대법원 판사를 12명에서 26명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끝날 때까지 22명을 자기 사람을 박아놓으면 800만 불 쌍방울 대북 선금 그것도 다 무너지고 이재명이 떵떵거리고 잘 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백악관 브리핑을 한 거 보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전쟁 불을 만든다. 전쟁불을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도 전쟁할 준비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할 때 전쟁을 해라니 우리는 어디에 가랭이를 벌려야 될지 참 우려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을 이렇게 풀어가 봅시다. 지금 이번 주 9월 3일 중국에 전성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전성절 행사가 있었는데 참 중국도 어지러워요. 우리만큼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당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국기가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어디 갔냐 하는 겁니다. 또 군부는 자기의 열병식을 통제를 해야 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이 지휘체계가 이게 좀 흔들흔들하면서 세계 경악을 하는 그런 그걸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덧붙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 전성절이라는 게 중국의 전성절이 그들이 싸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뭐 피를 흘려가지고 누구 피를 흘려가지고 전성절인가? 중국이 피를 흘리는가?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흘렸다면 장개석 정부가 흘렸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은 좀 허영심이랄까, 허영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를 만들어가지고 선전선동하는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뭘 했냐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쳐가지고 마약 핵심 사람을 11명을 사살해버립니다. 사살해버렸는데 우리도 마약이 참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 굉장히 심각한데도 마약을 건드리지 않아요. 마약을 건드리지 않는데 이거는 중국과 북한과 연결시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은 전성제를 해가지고 그냥 뭐 군인들이 뭐 아주 씩씩하게 하는 발을 잘 맞추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미국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하냐, 실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트먼트도 해가지고 전쟁부를 이제 만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혼란기에 사실 한국이 무슨 장점이 있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문계는요, 대학 나왔지만 그 공과대 출신 모양으로 그렇게 확고한 뭐 국부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러지도 못해요. 사실 그 전형적인 게 법대입니다. 뭐 법대 그러면 서울법대 뭐 그러면 그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해서 뭐 최고고 뭐 맨날 줄 세우고 그게 최고인데, 근데 그 사람들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다 보면 그거 보면 그 법조인들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문란하게 하거든요. 국가를 문란하게 하면서 국회하고 법조가 탈퇴돼가지고 룰업로 법에 의한 지배가 됐는데, 그런데 법의 지배인데 법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룰반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막 만들어주는 법조들이 그걸 장난쳐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이제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법이라는 게, 사실 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강자는 법이 없을 때요. 그런데 약자를 위해서, 특히 민주공화정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건데, 우리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생명, 자유, 재산 지켜줄 생각이 없어요. 국가 부채, 가계 부채만 해도 93% 세계에서 4위입니다. 4위인데, 그러니까 법을 지켜줄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룰 오브 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 법조는, 인문과학은 이러는데 자연과학은 참 부진했어요. 자연과학은 부진했는데, 그게 우리의 지금 방위산업이라는가 하는, 그게 그게 지금 굉장히 불을 붙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지금 배터리 산업이 그런데 올 1분기에 53% 점유율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작년 말에는 48%인데 53%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이 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무다도 그 사람들은 아주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이 크니까 막 어디 가는데도 전부 차 타고 가는데, 우리는 뭐 전철 타고 가는데, 근데 막 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53.6%가 그 배터리가, 전기차가 한국계라는 거예요. 한국 누가 만드냐 그러면 SK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의 SDI, 거기서 만드는 게 미국 시장에서 53.6%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우리 공대 출신들이, 법대 출신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공대 출신들이 바지런하게 해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만들었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화약이 지금 불을 붙습니다.
중국이 화약이 한 80%를 중국이 중국의 그 화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텅스텐인데 여기 상동 탄광에서 영월에 있는 상동 탄광에서 세계 최고 좋은 텅스텐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 텅스텐이 이렇게 전구해가지고 빨간 불이 이렇게 켜지는 그 텅스텐인데 그게 우리가 예전에 그 탄광이 그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세계 탄광 그 텅스텐의 한 15%를 우리가 생산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중국으로 다 가가지고 텅스텐 80%가 중국으로 가져갔는데 그런데 그 텅스텐이 이제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고 그냥 캐나다에 팔아먹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텅스텐이 불을 붙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이라든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산업이 육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군함을 봐도 하나 대양 오션도 결국은 잠수함도 만들고 군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군함,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급망 생태계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한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거, 반도체도 그렇죠. 반도체도 전쟁을 하는데 이제 뭐 핵무기를 쏘도 말이에요. 이 GPS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스타링크 같은 거는 결국 그 GPS를 감당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GPS를 감당해주면 이 지구를 돌고 있는 미국의 위성과 대한민국도 위성 있죠. 큐브 위성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치면 결국 대한민국도 실력이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얘기하는 것도 뭐 북한 뭐 별로 관심 없어. 대한민국이 있어야 자기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을 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엉터리 같은 치마 일어나는 겁니다. 엉터리 같은 막 일어나는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서 결국은 법을 뭉개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 3일 날 만약 헌법이 개정되면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넘어가? 중국도 좀 덜썩덜썩 하는데, 그리고 북한이 뭐 이렇게 뭐 의시되고 말이야. 우리는 핵무기를 이제 핵무기 없애야겠다 하는 것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주면 그것도 없어질 것 같으면,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비실비실하죠. 중국도 비실비실하죠. 어디부터 가지고 지금 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덕분에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확보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체제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기술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게 그 문제인데, 이게 영 절제가 없는 거예요. 조국 혁신이단 봐요. 조국이 깜빵에 가는데 성추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구죠? 장지호입니까? 그 장지호 그 13층에서 12층 떨어지는데 그 부터가 살았어요. 그런데 장지호가 갖고 있는 우리 법조의 어떤 비리, 그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원석이가 뭘 했는지, 그 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법조검들이 뭘 한 거야? 장시호 걔
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자유재산이라는 기본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니까 법조놈들이 막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인권을 한번 봅시다. 인권을 보면 전번에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그거 있었죠. 그런데 박지원은 그때 국정원장으로서 뭘 했냐?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공무원이라는 게 뭘 했냐 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운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체제를 정복하고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럼 우리가 지킴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각오를 하고 우리 현실에 돌아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때는 우리 희생을 적게 하고 전쟁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곽 교수와 그 씨가 얘기했던 결국은 법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비리를 파헤치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좋은 그걸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따랐다는 거야. 그런데 세계 분위기는 참 좋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끌고 나가보자 하는 거를 얘기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